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아까 제가 이제 농경지에서 꿀벌이 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이제 살충제에 노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바로 농경지입니다. 그죠? 여기 농경지 여기 이제 밭이 있죠. 그리고 이 밭 주변에는 이렇게 야생 화나 이런 이제 잡초들이 묵어진 공간이 있고 이렇게 물도 있죠. 물. 그래서 꿀벌은 만약에 옆에다 여기다 이렇게 벌통을 뒀다고 하면 얘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쪽에서 꽃이 피는 그런 밀원 식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꿀을 채취할 테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약을 딱 친다고 쳐요. 그러면 요 친 약재가 물로도 흘러 들어가고 식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식물체에서는 이제 증산작용을 할 때 수액이 나오는데 이 수액 자체가 오염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꽃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 안에 흡수됐을 때 화분이나 혹은 화밀 쪽으로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오염된 물이 있다면 꿀벌은 목마르면 또 물 먹으니까 물 마시니까 이때 얘네가 다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면 꿀벌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농경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약재들, 분재로 사용할 수도 있죠. 더스트라는 게 분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테믹 페스티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침투 이행성 약재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부 약재는 침투 이행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꿀벌이 제일 영향을 많이 준다는 네오니키티노이드 살충제예요. 얘네들은 약재를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종자에다 많이 처리를 합니다. 종자에다 이렇게 코팅을 해놔요. 아주 높은 농도로.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걸 땅에다 뿌리죠. 뿌리면 얘네가 이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이파리가 나고 나중에 한 2-3 달 지나면 꽃도 피죠. 그랬을 때 처음에 여기 코팅됐던 이 약이 이 식물체 몸 안으로 다 퍼져나가가지고 아주 농도는 낮아지겠지만 나중에 꽃이 폈을 때 꽃가루에도 들어가 있고 꿀에도 들어갑니다. 그 양은 어마어마하게 적어서 그 수준이 10억분의 1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10억분의 1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적은 양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양이지만 꿀벌이 그 먹이, 오염된 먹이를 계속 섭취를 하고 새끼도 기르고 하다 보면 그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투이행성 있는 약재가 종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식물체에 연면살포를 했을 때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서 낮은 농도지만 화밀이나 화분으로 이행이 됐을 때 그게 바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이라고 해봐요. 꿀벌 인생 전생 생애가 며칠이나 돼요? 유충 기간은 한 보름 정도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번데기 기간이 있고 그리고 성충으로 되게 되면 보통 한 2달 정도 겨울철 월동 꿀벌은 한 6개월 이상 사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로얄젤리 3일 먹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널스비가 그 육아하는 그 일벌이 계속 먹이를 줬을 때 그 먹이가 아주 낮은 농도의 약재이기는 하지만 오염이 돼 있다면 얘네가 결국은 전생애 동안 그 약재, 살충제에 노출이 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투행성 약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분재를 처리를 했는데 이 분재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고체 가루로 되어 있죠. 가루인데 꿀벌의 몸에는 털이 많이 있고 털에서 정전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분재를 뿌리고 있는데 꿀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이 가루가 몸에 달라붙어요. 또 이렇게 연면살포를 할 때 또 재수 없이 꿀벌이 지나가다 보면 그 알갱이들 그 스프레이 이게 몸에 달라붙죠. 그럴 때는 이제 바로 급성 중독이 생기는 겁니다. 높은 농도에 노출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벌통을 열어서 그 안에다가 살비제를 처리를 한다. 스프레이 할 수도 있고 수입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약을 처리를 하시죠. 그럴 때 급성적으로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농도에 이제 중독이 되면 급성 이제 약재에 노출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안에 뭔가 독성 증상이,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급성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성 중독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아까 침투행성 약재는 급성 중독은 안 시킵니다. 왜? 양량의 온도는 워낙 낮으니까. 근데 얘네가 이렇게 종자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연면 살포된 약재가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낮은 농도로 남아있다가 화밀이나 화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생기는 만성 중독 경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농경지 가까이 사는 꿀벌들이 바로 이런 형태로 직접 급성적으로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침투행성 약재에 의한 만성 중독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농경지 주변에서 키우고 있는 꿀벌들은 잠재적으로는 항상 다양한 종류의 살충제 혹은 기타 다른 농약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뭐 저도 가끔 이렇게 문의를 받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꿀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 이제 대표적인 이런 거는 중독 증상이죠. 최근에 이제 더더군다나 드론으로 혹은 이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약재를 살포하다 보니까 잘못 약재를 살포해가지고 그 양봉장 주변에 이제 본의 아니게 약재를 뿌리게 되면 이렇게 벌통 주변까지도 약재가 날라와가지고 벌이 이렇게 몰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중독 현상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경우는 이렇게 급성적으로 중독해서 엄청나게 많은 벌이 폐사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성 노출이 돼서 이렇게 이제 침투행성 농약이 꿀벌에 만성 노출이 돼서 야기시키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침투행성 농약은 살충제로는 이런 종류가 있고 살균제로는 이런 종류가 있다. 이제 이런 그래서 항상 장기적으로 식물체 안으로 침투돼서 결국은 화멜이나 화분까지 이행이 돼서 그걸 소비한 꿀벌이 그 식구 전체가 봉군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이게 뭡니까? 요 해바라기죠. 근데 유럽하고 북미에서는 이 해바라기를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재배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상업작물이에요. 요 해바라기 씨를 왜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합니까? 요 씨에서 기름을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해바라기 이렇게 많이 재배 안 하죠. 근데 바로 이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자가 있죠. 이 종자에다가 네오닉 침투행성 약재를 코팅하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해바라기뿐만이 아니고 모과라든지 알팔파라든지 카놀라 이런 것들이 이제 카놀라는 유채죠, 유채. 알팔파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지 않습니다만 이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콩과작물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다 얘네들은 종자에다가 약재를 처리를 합니다. 종자에다 약재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실제 이렇게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쭉 이제 지상부가 자라고 났을 때 꽃이 필 때 이 꽃 속에 10억 분의 몇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낮은 양량이 거기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꿀벌이 모르고 가서 그 꿀이나 화분을 채취해다가 자기 식구를 먹이면 진짜 낮은 농도긴 하지만 전체 그 식구들이 오염된 먹이를 먹고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뒤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봉군 붕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CCD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벌통을 열어보니까 그냥 새끼하고 여왕벌만 남고 일벌이 싹 사라져버리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그 겨울철에 보고됐던 그 월동 폐사나 실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2006년도부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걸 앞으로 이걸 봉군 붕괴 증후군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 일벌이 여왕벌과 유봉 새끼를 집에다 놔두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봉군 붕괴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크게 꼽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종자 처리된 약재가 침투 이행이 돼서 화분과 화밀을 오염시켰을 때 그걸 먹고 결국은 꿀벌이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봉군이 붕괴를 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바라기, 목화, 알팔파, 카놀라 잘 재배를 안 해요. 물론 유채를 뭐 이렇게 경관 식물로 제주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 유채를 재배를 합니다만 외국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종자 처리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종자 처리. 물론 종자 처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벽실을 육묘상을 만들 때 이제 그 살균제나 혹은 몇 종류의 약재에다가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형태의 작물을 재배하지도 않을 뿐더러 종자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 봉군 붕괴 증후군 CCD가 보고가 되지 않은 게 바로 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사람에 대한 독성은 G로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살충제니까 꿀벌에 미치는 독성이 꽤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꿀벌이 우리가 쓰고 있는 살충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독성을 다 평가를 합니다.